화면에 나오는 건가요? 예, 안녕하세요. KT와 함께하는 정보보안 세미나 작년에 찾아뵙고 두 번째로 지금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사실은 조금 일찍 찾아뵈려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이런 어, 여건으로 인해서 좀 늦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은 KT와 함께하는 보안 중에서 기업 메일에 대한 보안입니다. 그래서 기업 보안에 대한 메일에 대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 업무 환경이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뀐 지 굉장히 오래됐죠. 96%라는 숫자가 있는데 96%의 숫자는 보시는 것처럼 업무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업무 툴로 활용하냐, 업무의 커뮤니케이션 툴로 활용하냐에 대한 얘기인데, 보시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이메일이 96%에 대한 숫자를 갖다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84%가 있는데 이 84%는 뭐냐면 앞으로 3년 내에 내가 사용할 커뮤니케이션 툴로 어떤 것이 유용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렸는데 기업에서 약 84.1%가 앞으로도 이메일일 것이다. 요새 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있고 화상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기업인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메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뭐 자세한 통계를 좀 보면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툴로 이메일을 갖다 뽑고 있는데 얼마 정도의 이메일을 갖다 사용하는지를 나타내는 통계 자료인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 3% 정도의 CAGR로 갖다가 비즈니스 활동에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평균 약 하루에 한 122건, 그중에서 받는 게 88건, 그 다음에 자기가 보내는 것이 34건에 해당하는 이메일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의 위협의 변화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편리하고 효용적이고 업무의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이메일인데 그만큼 사실은 위협적인 요소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스팸, 거기에 섞여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대한 공격들이 첫 번째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것을 스팸 메일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바이러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바이러스나 이메일의 위협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화해서 진흥화된 위협 메일, 요새 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APT라는 공격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APT 공격을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약 87%가 메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사실 사회공학적 이메일 위협, 스캠이라고 하는 사기성 메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대기업에서 발주 문서라든지 대기업에서 제공하는 뭐 리크루트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람이 유혹할 수 있을 만한 또는 걱정할 만한 내용에 대한 제목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빼간다든지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사례들이 점점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 저게 통계에서 제출했던 것을 진짜 그러면 저희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저희 망에서 한번 체크를 해본 자료인데요. 작년 1월 달에 이모tet 탐지 송장을 사칭한 메일입니다. 그래서 메일이 급증하게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이모탭에 대한 것만 발생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스캠이나 사기성 메일도 급증하는 반면에 저 밑에서 숨어 있는 겐트 트랙 같은 APT 공격도 여전히 병행해서 아까 대량으로 갖다 급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이메일 위협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는가를 좀 봤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런 뭐 스팸이나 스캠이나 APT 공격에 대해서 초기에는 스팸 솔루션 도입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스팸을 차단하고 알려진 웰론 바이러스들을 이렇게 차단하는 역할들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스팸 솔루션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는 좀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것들을 차단하게 되는데요. 근데 공격이 또 진화함에 따라서 사실은 APT 공격, 뭐 대표적인 게 랜섬웨어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랜섬웨어 같은 것은 사실은 행위 기반의 어, 취약성을 갖다가 통해서 들어오는 구성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패턴 기반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싼 APT 솔루션들을 갖다가 구매해서 현재 이제 뭐 랜섬웨어라든지 APT 공격을 행위 기반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으로 사실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결되지 않은 이메일의 위협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APT 솔루션에서 워킹하고 있는 가상 머신을 회피한다든지 아니면 APT 솔루션에서 메일을 장시간 보관하고 있지 못한다는 약점을 활용해서 시간차 회피라든지 아니면 행위를 하지 않는, 즉 행위를 받자마자 행위하는 것이 아니라 뭐 문서를 클릭한다든지 페이지를 넘겨서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넘겼을 때 반응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런 보안 솔루션을 회피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피싱 메일인데 단순히 사실은 메일 본문이나 아니면 첨부 파일에 악성 파일이 있지 않고 말대로 사회공학적으로 이분이 원하는 내용으로 사실은 접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돈 거래를 유도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이런 메일의 위협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결되지 않은 메일들은 변경된 패턴이라든지 행위 기반을 우회하는 위협을 통해 갖고 기존의 솔루션들을 사실은 조금 많이 무력화하게 발생하고 있고 점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일단 스팸 솔루션은 없으면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루션이 있어야겠죠. 어, 그래서 이 스팸 솔루션도 단순히 패턴 기반으로만 막는 것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하는 체계를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컨텐츠 안에 있는 스크립트,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예를 들면 엑셀에 들어가 있는 스크립트나 이런 내용들을 다 삭제하고 본문에 보여지는 뷰 형태로 가다가 먼저 보여주고 그것이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 혹은 그것이 안전하다고 악의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메일을 전달하는 이런 솔루션들이 스팸 솔루션에서는 도입을 하시는 것이 위협을 갖다가 스팸 솔루션을 통해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APT 솔루션인데 이런 APT 솔루션을 통해서 막는 것이 행위 기반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리버스 엔진이라고 해서 하드 코딩을 통해 갖고 원래 어셈블리 기반의 얘가 호출하는 메모리라든가 값들을 갖다가 거꾸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행위하지 않아도 위협을 갖다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회피할 수 있는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APT 솔루션에 적용을 한다면 좀 더 안전한 이메일 위협 대응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 두 가지에 대한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좋은데 사실은 이 두 가지로 하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은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 보안 이벤트의 급속적인 증가가 있는데 약 15년 대비 19년이 790%가 보안 이벤트만 증가를 했고요. 그 중에서 사실은 위협 판단을 갖다가 했던 것들이 약 460%가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보안적 위협도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의 폭발적 증가를 사람이나 아니면 솔루션에서 그냥 차근차근 감당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새 뭐 AI가 없는 회사가 다 없는데 그래서 AI 솔루션과 이런 스팸 솔루션이나 APT 솔루션이 접목을 통해 갖고 효율적인 스팸 솔루션 사용과 APT 솔루션 사용이 필요로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웬 그래프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AI가 그러면 정말 보안적으로 특이점을 찾아내고 위협을 찾아낼 수 있는지 많이 이제 고민들 하시고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최근에 이제 있었던 겐드 트랩에 대한 랜섬웨어가 5월 7일, 5월 28일, 5월 31일 해서 서로 틀린 내용의 랜섬웨어와 그 다음에 서로 틀린 시간에 발생한 랜섬웨어가 야 AI가 봤을 때 동일한 놈이나 아니면 유사한 놈으로 갖다 구분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고요. 여기에 있는 요 부분이 위협과 아닌 것을 갖다 구분하는 점인데 요걸 확대한 것이 여기인 것, 여기 옆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개가 서로 틀린 시간에 발생한 서로 상이한 위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I 분석 솔루션이 사실은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가 이제 뭐 단순히 음성을 인식한다든지 채팅을 이용하신다든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보안적인 분석 요소로도 활용되고 이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결과적으로 앞에 보셨던 어, 스팸 솔루션 아니면 APT 솔루션에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KT는 AI 솔루션을 통해서 스팸 솔루션, 질환지교 쪽하고는 이메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최신 위협 TI를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구성. 그 다음에 또 시큐레이터라는 APT 솔루션하고는 사회공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라든지 분석의 우선순위, 즉 여러 개의 파일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것의 우선순위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빠른 어, 위협을 갖다가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메일의 위협 대응이 단순히 한 개 스팸 솔루션이나 APT 솔루션 가지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지는 않고 이런 AI의 도입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흥화된 위협을 차단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이런 내용들 AI 기술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좀 긴 시간을 이제 할 수 있는 컨텐츠이고 스팸 솔루션도 사실은 여기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적었는데 훨씬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중에서 새롭게 좀 뜨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 APT 솔루션 중에서 문서에 대한 것들을 리버스 엔진으로 분석해서 실제 행위가 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찾아내고 아까 그 APT 솔루션에 회피하는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사랑 KT랑 같이 제휴하고 있는 시큐레이터의 임차성 대표님께서 사업에 대한 소개와 기술에 대한 소개와 사업적인 방향에 대한 강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큐레이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임차성입니다. 앞서 손 팀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요.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은 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기존의 보안 솔루션은 이제 앞서 손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이제 시그너처 기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시그너처 기반이란 뭐냐면 스팸, 뭐 안티 백신, 웹 게이트웨이 이런 것들은 기존에 알려진 시그너처가 있으면 진단을 하고 새로 만들어진 거는 진단을 못한 게 시그너처 기반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 공격은 탐지할 수 있지만 새로 만들어진 공격은 탐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나온 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APT 솔루션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행위 기반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거의 구성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메일이든 뭐 어떤 경로든 파일이 들어오면 가상 운영체제에서 파일을 한번 돌려보고요. 이게 시그너처가 없더라도 뭐 랜섬웨어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을 때 진단하는 솔루션이 이제 행위관 솔루션이라고 하고 APT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위가 있으면은 진단을 할 수 있지만 행위가 없으면 또 진단을 할 수 없다는 단점도 같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자면 행위 기반 솔루션이기 때문에 행위가 없는 파일은 진단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PT 솔루션을 많은 회사에서 도입을 한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예. 이 APT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오고 나서 악성 코드 해커가 악성 코드 제작하는 해커가 이거를 우회하기 위한 방법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분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행위 기반 시그너처를 우회하는 건 어, 악성 시그너처를 우회하는 건 악성 코드를 새로 만들면 시그너처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 기반을 우회하려면 이게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악성 코드가 내가 가상 환경이면 동작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 기반 솔루션이 보통 파일의 행위를 기다리는데 5분에서 10분 가까이가 걸립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제 이메일이 왔는데 10분 이상 잡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위를 한 10분 정도 모니터링 하는데 길게는 행위를 한 3, 4일 후에 동작한다거나 한 3, 4시간 있다 동작한다거나 이렇게 만들 경우에는 진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사용자 행위 조건이 있을 때만 동작하는 악성 코드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문서 파일인 경우에 이렇게 문서를 받아서 이렇게 문서를 세네 페이지 정도 이렇게 넘겨보거나 아니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한다거나 마우스를 이렇게 흔든다거나 이런 행위가 있어야지만 악성 코드가 동작하도록 만들면 행위 기반 솔루션을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행위 기반 솔루션의 진단 원리는 어떠한 행위의 프로세스 리스트를 보고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진단을 하는 건데 이런 행위는 무한대로 있고 이런 행위의 종류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exe 파일로 파일을 이렇게 이메일로 첨부 파일을 받아서 이제 해킹 공격도 당하고 이렇게 공격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지메일이나 뭐 네이버 웹메일을 통해서 exe 파일을 디폴트로 첨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안을 좀 철저히 하는 회사들은 exe 파일은 기본적으로 이메일 정책상 차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메일 해킹 공격을 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비실행 파일, 문서 파일류를 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업무를 하려면 무조건 이메일을 써야 되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업무를 하려면 다큐멘트 파일이 무조건 오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다큐멘트 파일은 우리가 뭐 보안 교육을 받거나 주의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큐멘트 파일을 안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오게 되면 보시면 이제 관리비를 내라는 파일인데요. 관리비 내려면 안에 이제 계좌번호를 봐야겠죠. 근데 문서를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다큐멘트 파일이 악성일 경우에는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메일을 통한 악성 코드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아까 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겟 공격의 80% 이상이 이메일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가장 많은 파일이 이메일 어태치먼트 파일입니다. 그거 외에는 회사로 들어올 수 있는 파일이 경로가 많잖아요. 대부분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파일은 이메일 어태치먼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만약에 악성일 경우에는 우리가 감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악성 코드. 근데 우리가 exe 파일은 위험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메일을 통해서 안 받아보는데 그 문서 파일은 우리가 받아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문서 파일이 exe 파일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생각하시길
문서 파일이 PC에서 어떤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나? 할 수 없겠지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그게 사실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문서 파일은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 비실행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실행 파일입니다. 그래서 문서 파일은 원래 실행이 안 되는 파일입니다. 왜냐하면 어크로벳 리더가 있고 이 PDF 파일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안에 내용을 이제 보여주기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렇게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PDF 파일은. 근데 이 익스플로잇이란 개념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 익스플로잇은 이 사이버 공간의 이 초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가 초능력을 얻게 되는 과정이 익스플로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큐먼트가 얘가 비실행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실행 파일인 어크로벳 리더 프로그램에 올라와서 실행 파일의 권한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한을 가져가게 되는 걸 초능력이라고도 하고 전문용어로 익스플로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잇이 일어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실행 파일을 받은 것과 똑같이 악성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면 PDF 파일이 어떻게 익스플로잇을 일으키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면 이렇게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크로벳 리더 PDF 파일이 어크로벳 리더를 만든 사람이 PDF 파일의 내용을 보면 이제 헤더 값이 이렇게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런 값을 어크로벳 리더가 올라와서 다큐멘트에 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어크로벳 리더를 만든 사람이 요 닷 레인지 336에 요게 204 값이 들어온 값에 대해서 요 함수를 처리하는 공간이 2바이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4만큼의 값이 들어오면 다른 함수들이 써야 되는 공간까지 이렇게 싹 덮게 돼요. 그러면 어크로벳 리더는 원래 동작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다른 함수들이 다 이상한 값으로 덮여졌기 때문에 어크로벳 리더는 거기서 그냥 탁 죽게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을 못하게 되고.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가끔가다 퍽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게 되는데요. 그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뜨게 하는 주소가 sh 체인이란 곳입니다. 그곳까지 스택을 쫙 덮게 되면 어크로벳 리더는 나 이제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띄운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떤 악성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안티바이러스에서 진단하는 원리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안티바이러스에서는 시그너처 기반이죠. 닷 레인지가 336이고 얘가 숫자가 2 이상의 값이면 진단하는 게 안티바이러스의 진단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악성 PDF 파일들이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안에를 인코딩을 해놓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를 파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티바이러스는 시그너처 기반의 솔루션들은 요 안에서 뭔가 악성이 될 만한 걸 찾아야 되는데 요 안에선 요를 파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진단을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얘가 이제 사건 사고를 일으키면 얘 자체를 통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통으로 이거 자체를.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 자체는 진단할 수 있지만 얘를 이제 파라미터를 조금 바꾸면 인코딩 값이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파일들은 진단할 수 있지만 악성 코드 제작자가 취약점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인코딩 방식만 계속 바꾸면 시그너처는 계속 구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악성 코드 제작자가 기본적으로 요거는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냥 막 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내가 타겟 공격을 한다고 하면 안티바이러스 이따 시연을 보여드리겠지만 안티바이러스를 설치해서 진단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보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바이러스 호타이라고 전 세계 백신에 대한 진단 현황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휴리스틱이나 뭐 서스피셔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이제 1대1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안티바이러스의 진단명을 보면 정확히 이 CV 코드를 찍는 게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에가 인코딩 되어 있으면 이게 어떤 취약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안티바이러스건 나쁜 안티바이러스건 그냥 태생적으로 어떤 취약점인지 볼 수가 없어요. 인코딩을 해놓으면.
그래서 이제 시그너처 기반으로 진단하는 것들은 이렇게 진단명이 정확히 CVE 코드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모를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전환 좀 해주시겠습니까? 됐나요? 예. 이 화면 보이시죠?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취약점으로 COE 취약점으로 123.pdf를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23.pdf가 하나 만들어졌죠? 보이시죠? 방금 만든 건데요. 이거를 만들 때 제가 이제 시그너처를 우회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티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시그너처 검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정상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안티바이러스가 요 특정 안티바이러스만 진단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그너처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을 인코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티바이러스에서 정상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안티바이러스를 여러 개 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해커가 누군가 파일을 바로 만들어서 보내게 되면 지금처럼 시그너처 기반에서는 탐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이메일로 받았다고 치고 얘를 이제 열어볼 때 무슨 행위가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PC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사용자에 보면 사용자가 이제 어드민하고 시큐레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게스트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거를 이 다큐먼트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치고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이 백그라운드에서 쉘 코드가 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원리로. 그래서 이걸 그냥 죽었네 하고 이제 그냥 닫아볼 수가 있는데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행위가 일어났냐면 보시면은 사용자의 이제 브로큰이란 사용자가 이제 새로 생성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새로 사용자가 생성이 됐고 그리고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룹에도 브로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를 열어본 사람은 이 해커가 관리자 권한을 가져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 제가 이 악성 코드를 이 파이썬 코드로 만들 때 안에다가 브로큰이란 관리자를 만들으라는 쉘 코드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관리자가 새로 생성이 됐고요. 다큐먼트를 실행했지만.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 PDF 파일인데 문서를 열었는데 관리자를 생성했어요. 너무 이상한 행위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은 가상 환경이기도 하고 이런 가상 환경에서 PDF를 실행했는데 관리자를 생성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을 때 진단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위 기반 솔루션이라고도 하고 APT 솔루션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이런 거를 진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은 시그너처로는 진단할 수 없어요. 안티바이러스는 진단할 수 없지만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는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APT 솔루션이 나왔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파일은 요 파일이요. 이병철 이력서라고 하는데 실제 그 이력서 파일입니다. 요거는 원래 요 파일은 그 특정 기관을 타겟으로 한 한글 파일인데 이 다큐먼트를 열면 요 안에 있는 PC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특정 서버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 다큐먼트를 열어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악성 행위가 백그라운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 전송안이 안 보이잖아요. PC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 행위 부분을 빼서 계산기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일어나는 시점에 계산기가 딱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 다큐먼트는 실제로 그 특정인의 그 이력서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보통 이제 이렇게 딱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가상 환경에서 문서를 이렇게 딱 열입니다. 이렇게 열어서 5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 파일을 전송하는지 혹은 이제 랜섬웨어를 만드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3, 4일을 기다려도 악성 행위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얘를 이제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얘가 아무 행위가 없기 때문에 닫아서 실제 이메일을 받는 사람은 이 파일을 받아보게 되겠죠. 행위 기반을 통과해서. 그래서 이 파일을 받아본 사람은 이렇게 첫 페이지만 보지 않고요. 이렇게 두 번째 페이지 넘겨서 이렇게 세 번째 페이지까지 이렇게 넘겨서 보다 보면 계산기가 딱 뜨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 계산기를 랜섬웨어로 바꾸면 랜섬웨어가 되는 거고요. 요 계산기를 파일을 전송하는 기능을 넣어놓으면 파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악성 코드일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성 코드를 진단해주는 솔루션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시그너처. 두 번째, 행위 기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시그너처도 우회하고 행위 기반도 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사용자의 액션이 있어야지만 행위가 일어나는 파일은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단하기 위해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거 좀 전환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특정 상황에만 행위가 일어나거나 행위가 없는 파일들에 대해서는 여기 안 먹네. 이렇게 넘기면 되나요? 여기 안 먹는데 어떻게 넘기면 될까요? 아, 됐습니다. 예.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분석가한테 이 파일이 넘어오게 되면은 분석가가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기술을 이용해서 얘가 악성이냐 정상이냐의 여부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디버거를 통해서 어셈블리 레벨로 보면 이게 행위가 있건 없건 악성이 정상인 여부를 분석가가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시그너처로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진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카운트 2 이상의 값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CPU 레지스터에서 요 값을 보면 요게 2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이 시크레터 솔루션은 이 디버거를 통해서 이 CPU 레지스터의 이 값을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요 값을 보고 진단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휘되냐면 요 앞단에 원래 문서 파일이 인코딩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CC 값이 들어와서 우리는 이 단에서 진단을 하는데 요 다음 스텝이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스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악성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악성 행위를 하게 될 때 그 행위를 진단하는 게 행위 기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진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특정 취약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떤 취약점이 하나 딱 발현이 되면 이 킷이라는 걸 만들어요. 해커가.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이제 파일을 대량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취약점이 하나 나오면 그 취약점으로 파일이 대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어셈블리 레벨에서 CPU 레지스터의 값을 보고 진단하면 근본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결국 분석을 한다는 건 CPU 레지스터의 EIP를 트래킹하면서 뭐 SH 체인이라든지 그 CPU 레지스터라든지 아니면 힙 영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 지금 이 파일이 악성이냐 정상이냐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면 또 쉘 코드에 가서 어떤 쉘 코드를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다 바뀝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CPU 레지스터가 이 쉘 코드로 가는 일이 없어요. 얘가 정확히 말하면 망가졌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주소를 스택을 덮어서 이 주소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쉘 코드 부분을 제가 아까 계산기로 바꾼 거고요. 요거를 뭐든지 바꿔 낄 때마다 어떤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워드 파일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이제 플래시 코드가 있고요. 플래시 안에 여기 MP4 파일이라는 아주 작은 파일이 있습니다. 이게 한
1, 2kB밖에 안 되는 파일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다 넣지 않고 이렇게 빼놓은 겁니다. 왜 빼놨냐? 해커가 공격하고 싶을 때만 공격하려고 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서버는 이 공격자가 임의로 갖고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이 이런 다큐멘트를 만들어서 이메일을 보낼 때 이 자기 서버니까 끄고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메일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트리거가 요 아주 작은 파일인데 얘를 다운로드 받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해커가 이 서버를 끄고 보내면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아무리 돌려도 얘는 그냥 깨진 파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행위가 안 일어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언제 행위가 일어나냐? 아, 행위 기반 솔루션 다 통과해서 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문서가 돌아다니겠구나 라고 했을 때 해커가 서버를 키면 그때부터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파일은 행위도 없고 진단하는 시점에서 행위도 없고 시그너처도 없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될까요? 그 문제가 남는데 정상적인 이 다큐먼트가 메모리 맵을 쓰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비정상적으로 힙 스프레이를 한 모습인데 정상적인 다큐먼트는 이렇게 메모리를 과도하게 쓰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베이트 메모리가 과도하게 많다면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 안을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NOP 코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쉘 코드들이 많이 뛰는 주소에 요 반복되는 NOP 슬레드의 값을 보고 이제 힙 영역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코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함수가 콜이 되고 리턴 될 때 ESP 컨트롤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진단할 수가 있고 이것처럼 SH 체인을 덮어서 익스플로잇 하는 경우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API를 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분석가가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이제 악성이냐 정상이냐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부 자동화시켜서 들어오는 모든 파일에 대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서 이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지금 이거는 원래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지금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데 들어가 보면 전 세계 백신들에 대한 진단 현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통계냐면 바이러스 토탈에 처음 접수되는 다큐먼트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 후에 했을 때 한 요거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땐 이거보다 더 작아요. 요게 이제 안티바이러스들의 이름인데 처음엔 이거보다 더 작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달 후 정도 됐을 때 다시 올리면 한 요 정도 올라가고요. 한 옛날 파일이니까 한 세 달 후에 다시 이제 MD5로 진단하는지 확인해 보면 전체적으로 진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 파일들을 안티바이러스 돌리면 진단율이 꽤 높아요. 그런데 바이러스 토탈에 처음 접수되는 다큐먼트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안티바이러스가 다큐먼트 악성 다큐먼트 파일을 얼마나 진단하기가 어려운지를 이 통계를 통해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 고객 적용 사례인데요. 직원 수가 한 4천 명 정도 되면은요. 한 달에 중복 제거하고 악성 코드가 파일 수만 한 48건씩 들어옵니다. 그 중에 이 시그너처로 진단하는 게 8건이고요. 언노운이 40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몰랐던 파일이 한 달에 중복 제거하고 파일 수만 40건씩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쓰기 전에는 우리 회사에 악성 코드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었느냐의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솔루션을 걸어놓고 보면은 아, 우리가 악성 코드를 그동안 이렇게 많이 받고 있었네? 라는 사실을 대부분 다 알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막 100건, 200건씩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매달 100건씩 악성 코드를 받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는 왜 아무 일이 없었지?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고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악성 코드의 대부분이 해킹 당했는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 너 해킹 당했어 라고 알려주는 악성 코드는 랜섬웨어나 뭐 PC를 파괴하거나 뭐 대놓고 뭐 광고를 띄운다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당했는지 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악성 코드들은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그냥 정보만 빼가거나 모니터링하거나 요 정도 역할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 인지하는 경우는 이제 랜섬웨어에 당했을 때 이제 확 인지를 하게 되죠. 문서를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SLE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안티 스팸 다음 메일 서버 사이에서 이제 들어오는 파일에 대해서 이제 악성인 경우에 격리를 하고 정상인 경우에 아니 악성인 경우에는 레포트를 격리하고 레포트를 띄워주는 이 솔루션이 SLE라는 제품이고요. SLF라는 제품은 망연계나 뭐 게시판 이런 데 적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건 동일하고 이거를 이제 어디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에 대한 대시보드이고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셈블리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해야만 행위의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기존 행위 기반 솔루션은 5분에서 길게는 10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어셈블리 레벨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했을 때 좀 더 빨리 한 80% 감소한 속도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45초 걸립니다. 그래서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지만 1분 안에 결과를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행위를 무효화하는 뭐 세네 페이지 넘겨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 전에 진단하기 때문에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루션에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전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은 크게 시그너처 기반이 전통적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후에 행위 기반 솔루션이 한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비실행 파일들은 행위 기반에서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일어나는 건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실행 파일은 비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비실행 파일을 행위 기반에서 돌려보면 대부분 아무런 행위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비실행 파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행위가 없어도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파일인 비실행 파일, 다큐먼트 파일, 이미지 파일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진단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용한 이제 악성 코드 진단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자료를 그냥 보시라고 그냥 올려놓은 자료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사우디에서 이제 투자받은 내용을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새로운 익스플로잇이라고 질문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면 새로 나온 익스플로잇을 진단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주셨는데요.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취약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약점을 일으키는 트리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능력을 부리기 전에 에너지를 좀 모아야 됩니다. 힙스페이를 하거나 거기까지는 정상 기능이에요. 익스플로잇이 일어나고 나서는 비정상적인 기능인데 그 전에는 정상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상 기능은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익스플로잇은 다양하지만. 그래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범위에서 힙 사이즈나 이런 거 보고 기본적인 그 익스플로잇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익스플로잇이 나오더라도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게 저희 솔루션의 특징입니다. 예, 예,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넌 P 파일은 리버스 엔지니어에서 진단할 수 있는데 P 파일도 리버스 엔지니어에서 진단할 수 있느냐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P 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진단하면은 가장 확실한 진단 방식이 될 수 있는데요. P 파일을 리버스 엔진에서 진단하려면 하나 진단하는데 하루 이상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P 파일을 어셈블리 레벨에서 그 포인트를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넌 P 파일만 리버스 엔지니어에서 진단한다고 한다고 하는 거는 정확히 P 파일의 대상이 되는 어크로벳 리더를 완벽히 리버스 엔지니어 해놓고 넌 P 팔이 올라왔을 때 얘가 움직이는 동작 이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놓은 상태에서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에서 진단을 하려면 넘피 파일밖에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예, 질문 더 있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아마 안드로이드 쪽에 좀 접속에 이상이 있어서 참석 못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주변에 혹시 이제 접속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 4시부터 다시 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이제 이메일로 세미나 안내를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참석하시려고 준비하고 시간 내주셨는데 참석을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더라도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어, 다양한, 그리고 아까 메일에서 말씀드렸던 뭐 스팸 쪽이라든지 아니면 AI 쪽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전 접수해 주시고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이메일로 안내드렸던 소정의 상품을 우편으로 갖다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